정사년이라 조왕이 이 이목으로 이게 이 당시에 이 그 춘추 아닌가 전국시대 말에 그나마 좀 나라다운 꼴을 조금 갖춘 또는 나라에 제법 인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조나라예요. 조나라에서는 계속 그 쓸만한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조나라가 한단 전투에서 그 45만이 그렇게 몰살당하는데도 마지막까지 강국이었죠, 참 조나라가? 말하자면 뚝심이 있는 나라죠. 이 나라가. 그리고 계속 인재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인재가 나온다는 말이 왜 다른 나라는 인재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나라는 인재를 쓸 줄 알았던 거죠. 그나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고 조나라는 그나마 인재를 쓸 줄 알았던 거고 다른 나라는 인재를 쓸 줄. 조왕이 이 이목으로 이목이란 사람에게 장수를 맡겨요. 그래가지고 연나라를 치게 해가지고 치무수방성 이 그 무수와 그리고 이 방성을 떼앗아요. 자, 이렇게 이제 조나라는 그렇게 이 자기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든가 이런 힘을 갖고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목자는 자, 이목이란 사람 이 얘기는 나오는 건 뭐냐면 이해에 그 조나라가 연나라를 취해서 일정한 영역을 더 넓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그 팩트죠. 팩트인데 그 이전에 그러면 이 이목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목이란 사람은 조지 북변 양장이에요. 조나라 북쪽 변방에서 활동했던 량장, 아주 뛰어난 그 장수야. 상 일찍이 아니 막부라는 게 군사령부예요. 군사령부. 예. 그러니까 장군이 있는 곳 그게 막부예요. 아, 장군. 사령관이 있는. 예. 왜 그러냐면 보통의 우리가 부라는 건 관청부자잖아요. 관청부자인데 보통의 관청은 어때요? 딱 제대로 이렇게 그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조선시대 흔적 남아있는 그런 관청들이 사방에 있잖아요. 홍성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 가보면 그 홍성 군청 바로 뒤에 보면 거기에 그 일본 놈들이 그 옛날 군수 있던 그걸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그 앞에다 건물을 딱 져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데 막부라고 하는 것은 천막막자예요. 이게 지금 이 막부는 말막자지만 사실 이 아래 건자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이 사령관이 거처하는 곳이 이곳은 북방 지역이라 쉽게 말하면은 지금 보는 대형 바오, 예, 말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내륙하고 달리 그 초원지대, 그 북방 초원지대에서는 저런 이렇게 이 동물 거죽 같은 거 그런 거로 천막을 져가지고 거기를 사령관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막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전사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묘하게 말이죠. 막부라는 말은 일본에서만 나오고 뭐 토쿠가와 막부인데 일본 시대도 따지고 보면 막부 시대가 한 200년밖에 그 이전에는 또 막부도 아니었죠? 아니요. 그 이전에 했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막부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예, 겸창 막부님 예, 그렇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데
제가 영화를 한 편 생각하는데 쇼군이라는 영화가 예, 예,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 쇼군이 막부 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장군. 예. 근데 장군이라는 개념은 또 우리가 장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혼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천막으로 지은 그런 그 총사령관의 그것이 쇼군. 예,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가가지고는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자 말하자면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재산과 똑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현대사 얘기를 합시다. 현대사에서 우리 이원 집정부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히 자유단이니 이런 데서 떠들어대는 그거는요 일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일본 애들은 이 바쿠후 체제라는 게 바로 그런 이원 집정부제예요. 천황이. 예, 그렇습니다. 천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러나 그 천황을 없앨 수는 없고 그냥 정신적인 의지처 어찌 보면은 반신이기도 하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왕이면서 신인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무력과 그리고 정치 이런 거 갖다가 무력만이 아니고 이 정치니 외교니 이런 것을 총관장하는 막부가 있는 거죠. 근데 걔들은 그들이 칼을 찬 이 사람들이 그것을 호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부 체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막부 체제가 없어. 우리는 제가 전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이니 이런 경우 전부 다 민간인이 해야 된다. 또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 대법원장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민간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전통이 그래요. 우리 전통. 우리의 전통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말하자면 사법고시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 그거는 조선이나 고려에 생각해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정근대사에. 제가 아까도 올 1년 계획 얘기하면서 제가 어려서 꿈꿨던 유불도 세계를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국권이 뿌리를 박은 곳에서 누천년 이어온 그 부분의 정서의 부분의 것을 나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또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런 건데 똑같죠. 지금 우리는 외부에서 이식된 것을 우리는 받아왔거든요. 일본, 미국 이런 데서 이식된 것을 받아와서 그렇죠. 이것은 점점 아마 우리 정근대에 했던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것으로 좀 바뀌리라고 전 예언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일본, 지금도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이죠. 이제는 점점 그런 군인 위주의 그게 아니고 또 외세 의존의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의 정말 자존의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거에 기반된 그런 거로 저는 나아갈 거라고 봐요. 여기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막부로 다 걷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를 쓰냐면 우의사졸비요. 사졸을 의하여 썼다. 이게 벌써 이목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맹자 시간에 말한 국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민 부모예요. 백성의 어버이요. 그럼 백성의 어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맹자님 말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구렁텅이에서 굴러 떨어져 죽거나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 이거 그렇게 하면 그건 백성의 부모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맹자 시간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정치가 이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하면 그걸 파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놈들이야말로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걔들이 흔히 잘 쓰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니들 이북으로 올라가라 그랬죠? 저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니들 자유당인 이런 애들 니들 왜 정치하냐? 니들 대기업으로 가.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돼. 지금 마찬가지죠. 한 곳의 이 장수는 이묵은 그곳 사절들을 위하여 그것을 다 썼다는 거예요. 우리 사절비. 그건 낭비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방에서는 제일 큰 것이 방어거든. 이 방어하는 비용으로 다 쓴 거예요. 방어 비용의 최고는 뭐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그걸 제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일격수예요. 날마다 소 몇 마리씩을 잡아. 이게 칠격자. 이게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래서 향사. 날마다 소 몇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향사. 그 사절들을 배불리 먹여. 향사. 우리는 되게 향연 이런 거 하면 막 손님들이나 뭐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막 하는 걸 향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목은 자기 사절들에게 향연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대단한 인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늘 뭘 시켰냐? 당연히 습기사.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그 훈련시킨 거예요. 익힐 습자. 우리는 군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하잖아요. 이 군인이라면 당연히 늘 전투 훈련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 전술에 대해서 그렇게 이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근데 이분은 그 사절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활쏘기, 말타기를 가르쳐주고, 그 훈련시키고, 근봉화. 되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즉각 봉화 막 올려요. 저기 나타났다 하면 막 이 봉화불이 막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떤 정도다 하면은 하나 올리고, 그리고 규모가 조금 크다 하면 2개 올리고, 이건 100원이다 하면 막 3개 올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삼가하게. 웬만하면 봉화를 삼가하는. 상가를 끊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른만 거려도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지금 우리 언론들이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방구만 껴도 여기서 막 말하면 설사났다고 막 대서특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삼가해야 돼.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잖아.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조심해야 돼. 그리고 다 간첩. 이게 진짜 훌륭한 간첩을 많이 풀어놓는 거예요. 간첩. 이게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국정원이 간첩 잡고 뭐 이런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간첩 경찰이 잡기도 어려워. 그동안도 경찰들은 제대로 잡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에요. 이 국정원은 정보 수집만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잘 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외국에 간첩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뭐 뺏어갈 거 없을까. 그러니까 산업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잘 되는 그 징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첩 많이 풀고. 지금 이목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예요. 지금 한국. 그래서 경제력의 줄을 갖다가 제대로 병사한테 투여하고, 또 그리고 국방력의 그 실질을 담당하는 병사들을 제일 살찌워주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시키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정확한 첩보를 얻기 위해서 간첩을 많이 풀어놓고, 되게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이제 사절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뭐라고 약속을 하냐? 흉노 즉 입도하면, 흉노가 곧 이게 나갈 즉자거든요. 그래서 흉노가 즉 입도, 흉노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드립자 쳐들어와서 도적질하면 되게 흉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지 많이 해요. 흉노적은요,
늘 이제 초원 생활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겨울 같은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먹을 거 좀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흉노족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북방족들이 굉장히 이 중국인들은 북방족을 되게 무서워해요.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근데 상대방만큼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들도 그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있던 사람을 다 죽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뺏어야 돼. 그러니까 안 그래. 거기 눈에 있는 거 싹 그 해치울 거 있으면 그거만 싹 해가지고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목민들하고 농경민들이 잘 어울리는 방법은요. 그 유목민이 와서 치면 치나 보다. 그럼 적당히 이제 주고 그게 아주 이게 오랜 세월 서로 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국가에 저거 할 때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흉노가 거대 세력을 갖고서 그렇게 수만 단위로 쳐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전략을 전선을 세운 거죠. 그래서 흉노가 쳐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면 급입수보예요. 급히 들어와서 막 거둬들일 거 막 거둬들이고 밖에 이제 대개 보면은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안에서 모든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럼 밖에 있던 거 막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쳐들어오는 놈들이 가져가니까 그게 수예요. 막 거둬들이고 그리고 잘 보존하는 이제 그리고 그렇게만 해야지 유관포로자 참 감히 포라는 게 뭐예요? 잡을 포자 아니에요. 로라는 것도 사로잡는 거 아니에요? 흉노가 쳐들어왔다고 그거 딱 잡잖아? 그러면 되게 다른 장소 같은 뭐예요? 1계급 특진, 뭐 2계급 특진,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또는 먹을 걸 갖다가 포상금을 뭐 잔뜩 준다든가.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흉노가 쳐들어오면 얼른 들어와서 숨지. 그걸 갖다가 나 용감하다고 해서 걔들을 잡는다. 그런 놈은 베겠다라고 했어. 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략이 이 사람은 남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적군을 죽였는데 참하면 어떻게? 되게 죽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고 잡죠. 이게 자기들 힘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로를 잡은 사람을 참했다는 건가요? 포로를 참했다는 건가요? 포로로 흉노가 잡아가면 그걸 어떻게 참해요? 우리가 포로를 잡은 거죠. 흉노 예. 포로를 잡아서 예. 잡은 사람을 거죠. 뱉다는 그 흉노를 뱉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잡은 사람? 아니지 잡은 사람. 잡은 사람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보면 국정원이 간첩을 막 잡잖아요. 그럼 막 포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간첩이 날뛰게 내비두고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헛정보를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이 간첩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면요. 간첩 잡아가지고 포상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해야 돼요. 간첩을 잡았다면 너는 2계급 하라.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면 간첩을 잡아놓으면 또 다른 간첩이 와. 근데 그럼 개판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이게 이목이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약속인 거예요. 흉노 매입에 봉화 근하고 흉노가 매양 쳐들어올 때마다 봉화를 상가해. 그러니까 흉노가 쳐들어와도 웬만하면 봉화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입보 부전이요. 들어와서 그냥 보존만 할 뿐이지 불전 싸우지를 않으니까
여시수에 수세 이와 같이 하기를 여러 해를 하니까 역불망실이요. 또한 망이라든가 도망친다든가 실을 잃는다든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 변방에 사는데 아니 그 우리 대장님 오시고 나서는 전쟁도 없어. 그냥 늘 훈련이나 하고 잘 먹여줘. 그러니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어? 도망가는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흉노가 쳐들어와도 방어만 하니까 잃는 게 없어. 이게 진짜 훌륭한 전략가인 거예요. 첩이라는 게 바로 갑자기 예. 입술 첩 문득첩. 예. 문득 그냥 곧바로 즉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즉각이에요. 즉각. 그래서 그러자 흉노족들이 걔 모두 이의 뭐라고 읽었냐면 이게 저거 겁쟁이 이게 그 말이에요. 야 이목이란 놈 오고 나서는 우리 아이고 그 안문 쳐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밤낮 저건 도대체 왜 왔는지도 몰라. 저거의 장수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 이목은 우리만 보면 아주 너 어디 가냐? 우리 겁쟁이 이목 치러 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변사가 일득상사요. 이 변방의 그 사졸들이 날마다 상으로 내려주는 것을 얻어. 그러니까 이제 이목이 이렇게 뭐 하루에 소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막 사졸들을 먹일 뿐만 아니고 조금만 뭐 해도 상을 주고 그랬나 봐요. 활을 잘 쏘면 활 잘 쏘았다. 야, 너 기마 솜씨가 끝내주네? 막 상 주고 이랬나 봐. 그러니까 날마다 상으로 내려주는 것은 있는데 이 불용이요. 그런데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전투병력으로 실제로 전투를 시키지는 않아.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개원일전이요. 모두들 뭘 원해? 한번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장님 이게 손발이 근질거려서 이거 우리 못 잡아고 있어요. 저 흉노 저거 근데 이게 이목이 오기 전만 해도 흉노족을 무서워했어요. 이것도 중국의 이 각 왕조들이 흉노족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제일 무서워했어요. 이 북방 기마민족을. 제일 무서워했는데 이 이목이 이렇게 몇 년을 하니까 자기들 다치는 것도 없지, 잃는 것도 없지, 그리고 자기도 잘 먹고 이러니까 우리 한번 싸워볼까요? 말하자면 이렇게 용기를 낸 거예요. 이게 이목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어시에 이에 대파 크게 깨트려가지고 살 흉노 10여만 흉노 10여만을 한 번에 쓸어버린 거야. 이게 진짜 전략가인 거죠. 이게 전략가인 거죠. 그거 뭐 간첩 한두 마리 잡았다고 뭐 하고 또 뭐 몇십 명 뭐 저거 했다고 그게 싸우려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제대로 싸우는 이 병법과의 모습을 우리는 이목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딱 이 한 장면이지만 이목이 얼마나 훌륭한 병법가인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조나라 왕도 뛰어나다는 거야. 그 이목 같은 사람을 그대로 몇 년간 싸우지도 않고 뭐 어떤 정가도 하나도 되게 다른 장수들 같으면 정가 왜 안 올렸냐 뭐 막 정가 이런 정가를 올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텐데 뭐 이목은 올릴 정가가 없잖아. 그런데도 이걸 내비뒀다는 건 보면 조나라 왕이 그런 대로 그냥 제법 이런 장수를 거느릴 만한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첨남 첨남이라는 말하자면 흉노 큰 무리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동호는 더 이제 알려진 저건데요. 이 동호족을 깨트리고 그러자 그쪽에 우두머리를 선우라고 있거든요. 이걸 왜 단호라고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때는 선우라고 읽어요. 선우.
그 후대의 그 칸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 당시는 선우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이게 선우가 분주 달아났어. 그 달아나가지고 10여 세토록 이렇게 한번 크게 대파한 뒤로 10여 년 동안 불강군 조변이요. 감히 조나라 변방에 불강군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목은 딱 한 번 싸워가지고 말하자면 천하의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에 나오죠. 제가 전부터 이게 조금 이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이목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목을 자 무왕군 백기. 예, 진나라 무왕군 백기 또 왕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명장이 있었어요. 진나라. 그 다음에 파는 누구? 파. 지금 우리 통감에 읽은 인물이에요. 백기도 읽었고. 연파. 그렇죠. 연파. 그 다음에 목은 누구겠어요? 이목.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봐요. 여기서 보면 백기 왕전 진나라, 연파 이목 조나라예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조나라는 그 전국시대 말에 뛰어난 명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파라는 사람은 아시지만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막 크게 승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연파는 명장으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꼭 승리하고 이런 것만은 큰 뛰어난 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성을 잘하는 사람도 진짜 명장이에요. 싸울 때마다